지금 SK하이닉스는 겉으로 보면 분명 반등입니다. 자료 수집 시점에 확인된 가격은 222만 8천원, 전일보다 1.92%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닷새 동안 확정된 흐름을 보면 외국인은 무려 3조 2,26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가격은 고개를 들었는데 가장 큰 자금은 아직 돌아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반등은 진짜 회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급락 뒤에 나온 짧은 숨고르기에 불과할까요? 오늘의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면 플러스라는 표시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밀렸고 어디까지 회복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나눠봐야 하거든요. 지금 확인되는 가격만 보면 분명히 상승이 맞죠. 하지만 아침에 강하게 출발한 뒤에 하루 종일 위로만 밀어올린 그런 강세 흐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장 초반 가격을 보면요, 228만 원을 훌쩍 넘는 228만 3천 원 근처에서 시작했습니다. 출발 자체는 상당히 강했던 셈이죠. 어제 급반등의 기세를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제 가는구나 하고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색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분을 꾸준히 반납하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장중에는 217만 원 부근까지 밀리는 아찔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아침 고점과 비교하면 무려 11만 원 넘게 빠졌던 순간이죠. 그러다 다시 힘을 내서 지금의 222만 원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하루 동안에만 위아래로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히 오른 날이라고만 요약하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장중 흐름은 지금 이 종목을 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아침에 따라붙은 분들은 장중의 손실 구간을 경험했을 거고, 저점에서 용기를 낸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아직은 확신을 주기 어려운 움직임입니다. 아침에는 전날의 급반등에 이어서 역시 반등이 이어지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먼저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이 나왔고 가격이 빠지자 다시 이 정도 낙폭이면 받아볼만 하다는 매수세가 유입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한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됐다기보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장중 확인되는 거래량은 약 298만 주 수준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거든요. 가격은 올라왔는데 그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 즉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붙었느냐고 물으면 여기에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이걸 바로 나쁜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큰 폭의 하락 뒤에는 팔 사람도 지치고 살 사람도 조심스러워지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바닥 근처에서는 거래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반등이라면 더 많은 돈이 몰려들면서 거래가 터져야 하는데 아직은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확신이 없다는 시장의 심리가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워낙 큰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초대형주는 가격만 살짝 오르는 것보다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즉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시장 전체의 확신을 같이 끌고 가야 진짜 의미 있는 반등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아직은 그 확신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최근 며칠 동안의 가격 흐름을 복기해보면 왜 오늘의 반등을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불과 며칠 전인 7월 7일에는 하루에 6% 넘게 주저앉았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8일에도 5%가 넘는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동안의 충격이 정말 상당했죠. 그러다 직전 합정 거래일에 다시 5% 넘게 반등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평온한 상승 추세 구간이 아니라 아주 크게 흔들린 뒤에 겨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는 작은 상승 하나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같은 1.92% 상승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정적인 추세에서 나온 상승이라면 힘의 연장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큰 하락 뒤에 나온 반등이라면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새로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잠깐 되돌리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수급을
보지 않고 가격만 보면 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이 반등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최근 닷새 동안의 확정 수급 데이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쪽은 단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이 기간에 무려 3조 2,265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은 단순한 하루 이틀의 변심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자금 이탈이라고 봐야죠. 특히 SK하이닉스처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바로미터로 보는 반도체 대표주에서 이런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는 건 반드시 그 배경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외국인이 팔았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같은 닷새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1조 6,63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도 7,444억 원을 샀고 연기금도 1,54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흐름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던진 큰 물량을 개인과 일부 국내 기관이 방어해낸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라는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이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은 보통 글로벌 반도체 업황, 원달러 환율,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 접근성, 그리고 이번 ADR 상장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움직입니다. 반면에 개인의 매수세는 단기간에 낙폭이 커졌다는 판단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국내 자금이 급한 불을 끄며 방어하고 있지만 글로벌 큰손들의 태도는 아직 확실히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변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50.26%였던 외국인 지분율은 최근 확정 기준으로 50.00%까지 내려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0.26%포인트 변화라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큰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가격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의 실제 보유 비중은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이 아직 가격의 반등을 온전히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환율을 붙여보면 그림은 더 흥미로워집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31원대에서 1,505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높아진, 즉 원화 강세 흐름이었죠. 보통 원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살 때 유리한 환경입니다.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원화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요. 환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외국인 지분율이 줄었다면 이걸 단순히 환율 때문에 팔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환율 조건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매도가 이어졌다면 이건 환율 외 종목 자체의 이슈나 한국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팔았다면 그건 환율보다 더 큰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는 가격과 환율만 볼 게 아니라 외국인이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까지 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따라가 보면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최근 닷새 동안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흔들렸는데 같은 기간 글로벌 반도체 흐름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닷새 동안 오히려 플러스 2.6%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플러스 1.7%, 엔비디아도 플러스 4.1%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분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글로벌 반도체 지수와 경쟁사 주가까지 같이 무너졌다면 해석은 오히려 쉬웠을 겁니다.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해외 반도체 흐름은 버티거나 오히려 올랐습니다. 원화도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SK하이닉스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업황 문제가 아니라 국내 수급과 종목 고유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종목 이슈의 중심에는 바로 ADR, 즉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SK하이닉스의 ADR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공모 과정에서 수요가 몰려 몇 배의 초과 청약이 있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 자체만 보면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넓어지고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새로운 통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좋은 재료를 항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ADR 상장은 해외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만들지만 동시에 이 ADR 발행이 유상증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장에 풀리는 신주 물량 부담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 공시 목록을 보면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된 기재정정 공시가 여러 차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 이 구조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더 쉽게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과 그 과정에서 새로 나오는 물량이 기존 주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수급이 꼬이면 가격은 먼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공매도 데이터를 보면 이번 하락을 전부 공매도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7월 7일 공매도 수량은 23만 주 정도였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8만 2천 주, 6만 4천 주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면 공매도가 계속 늘면서 가격을 억누른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하락의 본질은 공매도보다는 외국인의 현물 매도입니다. 시장 전체의 배경도 따로 떼어놓고 봐야 합니다. 최근 닷새 동안 코스피는 5% 후반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거래일에는 4% 급반등이 나왔죠. 특히 7월 7일에는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가 아주 크게 흔들린 뒤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놀란 자금은 원래 아주 천천히 돌아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첫 번째 기준은 오늘 만들어진 장중 저점의 방어 여부입니다. 오늘 장중에 217만 원 부근까지 밀렸었는데 만약 이 가격대 아래로 다시 힘없이 내려간다면 저가 매수세의 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그 구간을 굳건히 지키면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 아래에서는 주가를 받치려는 수요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방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장 초반에 기록했던 고점의 회복입니다. 아침에는 228만 원대에서 강하게 출발했지만 그 위를 지키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다시 그 가격대를 힘있게 회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한 번 나왔던 매물을 다시 소화해야 진짜 힘이 붙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가격을 넘지 못하면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고 뚫고 올라서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역시 거래량입니다. 가격은 어설프게 올라가는데 거래가 계속 얇으면 그 반등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오후로 갈수록 거래가 붙으면서 위에서 나오는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가격이 버텨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큰 종목은 결국 큰 돈이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기대감만으로는 오랫동안 주가를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오늘 장이 모두 끝난 뒤에 확인될 최종 수급 데이터입니다. 장중 추정치만 보고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최근의 확정 데이터는 명확히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일부 국내 자금이 받은 구조였습니다. 이 흐름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외국인 매도세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보다 돈의 방향이 먼저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SK하이닉스는 가격만 보면 반등이지만 거래량은 아직 시장에 확신을 주기엔 부족하고 외국인의 최근 대규모 매도 부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단정할 자리가 아니라 이 반등에 진짜 돈이 실리는지, 즉 수급 개선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걸 내 계좌로 가져오면 기준은 더 단순해집니다. 이미 SK하이닉스 비중이 큰 분들은 섣부른 추가 매수보다 오늘 만들어진 방어 가격과 외국인 수급 변화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손실이 큰 분들은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물타기부터 할 게 아니라 내 전체 계좌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지 않은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장중 저점 방어, 장 초반 가격 회복, 그리고 장 마감 후 확정 수급의 변화까지 모두 확인하고 접근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린 뒤에는 빠른 판단보다 순서에 맞는 점검이 내 계좌를 지켜줍니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그냥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증권 AI가 내 계좌에 비중 쏠린 문제, 손실이 쌓인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 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 바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도매지도, 두 번째는 자본법칙, 도매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도매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가격 하나에 끌려가기보다 내 계좌의 비중과 우선순위부터 차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꼭 봐야 할 흐름을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